안녕하세요. 이번 콜로키움 활동에서 고도로 발달한 가상현실은 진짜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코키토입니다. 오늘 발표하게 될 순서는 철학적 문제제기, 감각을 넘는 기술 발전, 사회적 수용성과 규범, 인간 중심 기술과 윤리적 상상력, 결론, 그리고 소감과 끝인사입니다. 첫 번째는 철학적 문제제기인데요. 기술은 인간의 상상력에서 출발했지만 때로는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상현실은 단순한 게임이나 시뮬레이션을 넘어서 인간 경험 자체를 대체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를 구별한다 라는 상황에서 우리는 진짜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기술이 삶과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질문에서 윤리적 성찰과 사회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감각을 넘는 기술 발전입니다. 가상현실 기술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촉각, 청각, 후각까지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게다가 최신 VR 기기들은 사용자들의 뇌파나 생체 반응을 분석해 더욱 맞춤형 현실을 제공합니다. 이런 경험은 인간의 기억 속에서도 실제 현실과 비슷한 흔적을 남기며 가상 공간 속 존재를 진짜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윤리 수업이라는 책에서 예시로 나온 피노키오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외형이 완벽해도 진짜가 되려면 결국 내면과 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윤리적 기준과 합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감각만으로는 진짜를 완성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수용성과 규범입니다. 어떤 경험이 진짜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감각적 몰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타인의 인정과 사회적 제도, 즉 사회적 수용성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상회의 속 사람을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상현실 속 캐릭터나 환경도 우리가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관계를 맺는 순간 일종의 현실성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사례처럼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무너질 때 우리는 큰 사회적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상현실이 진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윤리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인간 중심 기술과 윤리적 상상력입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인간을 대신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윤리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윤리 수업이라는 책에서는 가상현실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과 차별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속에서도 인간은 감정을 느끼고 도덕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진짜처럼 받아들여지려면 윤리와 감정까지 고려된 설계가 필요합니다. 결국 아무리 기술이 현실을 닮았더라도 인간 중심의 윤리적 상상력이 없다면 그 공간은 결코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가상현실은 우리의 삶과 사회를 재정의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과 인간 중심의 가치, 그리고 책임 있는 윤리적 설계가 함께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번 콜로키움 활동을 통해 기술이 진짜를 흉내낼 수 있어도 결국 현실, 진짜는 결국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미래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책임질 것인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희는 그동안 단순히 재미로만 여겨왔던 가상현실이 실제로는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깊이 흔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콜로키움 활동을 하며 참고한 도서는 박형민의 질문으로 답을 찾는 인공지능 윤리 수업입니다. 이 책은 기술에 대한 단순한 설명을 넘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스스로 생각하게 했습니다. 덕분에 진짜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저희 나름의 답을 찾아볼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떤 삶을 진짜로 만들고 싶은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고도로 발달한 가상현실은 진짜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코키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